안녕하세요. 나는 대전건업 대표 신경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건축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철골 내화 피복, 단열, 그 일을 하는 뿜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화 피복은 철골 건물에다가 뿜칠을 뿌려서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별로 두께 차이가 있는데 소방차가 올 때까지 시간을 보존해주는 그런 뿜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뿜칠 작업은 철골 건물, 철근 콘크리트 건물과 철골조 건물이 있는데 철골조는 빔으로 해가지고 기둥과 이 쇠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다른 부지에 비해서 엄청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철에 영향을 주게 되면 1층에서 화재가 났어도 고층 건물일 경우 저 상부에까지 열 전도율이 빠른 철골조이다 보니까 열 전도율이 빨라서 상층부까지 같이 철골이 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철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차가 올 때까지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법규 규정에 따라서 뿜칠 두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 구조인 철골조가 화재로 인해서 녹아내리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뿜칠로 뿌려서 두께를 보존하는 것을 내화 피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건물 중에 아무리 잘 지어놔도 화재가 났을 경우 철골의 온도 보존이 안 되면 금방 건물이 망가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내화 피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 재료는 질석, 석고, 세멘, 주성분이 그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함량이 약간씩 틀리겠죠. 그 정확한 함량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 세 가지 주성분으로 인해서 자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현장에 가져와 가지고 물로 1대1 비율로 희석을 해서 뿜칠 기계로 뿌려주면 공사 완료가 됩니다. 제가 하는 공사 중에는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2차, 3차, 그 다음에 삼성에서 지은 건물은 많이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핸드폰 공장 10년 가까이 거기서 디스플레이 현장을 시공을 했습니다. 또 미군 부대 그 외에 다수 현장이 여러 곳, 주로는 삼성 현장을 많이 했고 그 외에 주로 다수 다른 회사도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거는 우리 자재 자체가 믹싱을 하기 전에 분진이 나기 때문에 분진 방지용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한다는 게 시공상 어려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신 특별한 방지 마스크를 쓰고 하면 시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믹서하는 데서만 먼지가 많이 나지 실제로 뿌린 데서는 물로 희석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먼지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내가 건축을 전공을 해서 이 일을 좀 해보고는 싶었지만 이거 하기 전에는 무역업을 했었는데 무역업이 그 당시에 무역업이 잘 안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업을 그만두고 대학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느냐고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 내화 피복 이 업체가 이 종목이 많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일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시기가 1992년 그 당시에는 모든 건축물이 RC조로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철골조로 많이 바뀌면서 내화 피복이 성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 업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기가 돼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철골조가 성형을 많이 하다 보면 다른 일거리보다 이 일거리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시작을 했고 또 내화 피복을 하면 또 단열도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내화 피복, 단열 같이 공용으로 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직업은 내가
소화를 시키면서 즐거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십 년을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일을 한 건물 마무리하고 나면 거기서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일을 완성했다는 자부심,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뿌듯한 느낌,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남들은 뭐라 할지 몰라도 나에게는 이 직업이 재미있고 보람된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어느 직업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사고 위험이 따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는 물 희석을 해가지고 호스로 해서 이렇게 길게 해서 100m 호스로 연결해서 뿜칠을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5층, 6층 건물을 작업을 할 경우에 밑에서 믹싱을 해가지고 호스를 끌어올려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호스가 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당히 이 직업이 이런 데서 다른 직업보다 좀 어려움이 있다. 그 기계하고 자재를 위로 올려서 작업을 하면 가능하겠지만 현장 여건상 그렇게 올리지 못한 현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한 걸 느낍니다. 대부분 현장은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직업을 가지려 그러면 물론 처음부터 내가 경험을 쌓아보지 않고 오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나는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남들이 1년 해서 1년 거쳐서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선수 먼저 내가 기계도 고쳐보고 뿌려도 보고 또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방법을 연구를 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1년 내에 마스터 할 거를 나는 한 달에 거의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뭐 싫다고 느껴보지는 않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요즘에 새로 나온 직업들이 많다 보니까 뭐 전자 또 아니면 전기, 설비 이런 업체보다는 우리 일이 힘들기는 해도 내가 이 오너에 서기까지는 그런 것을 다 거쳐서 또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알아야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르고는 관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작을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 힘들어도 이 일을 해보자 하는 사람은 경쟁이 심하지 않고 다른 업종에 비해서 하려고 하면 내 것으로 만들기는 좀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맨 밑바닥 시공부터 해서 그걸 완벽하게 알아야 내가 관리도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오너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바탕이 없이 오너가 될 수 없고 바탕이 없이 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나 오너가 되고 싶다 그러면 밑바탕부터 내가 스스로 이걸 배우고 터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오너가 되고 싶다 하더라도 와서 밑바탕부터 배우고자 한다면 대전건업의 소속 요원으로 와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배우면 열심히 완벽하게 이렇게 지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전공을 건축을 했으면 더 기초적인 것을 알고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빠른 속도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건축 전공을 안 했어도 이 일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마음만 있다 그러면은 와서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응 기간을 좀 두고 좀 어렵더라도 배우면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내가 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자포자기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처음부터 마음을 굳게 먹고 한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빨리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주하는 방식은 내가 들어가서 시공을 하면서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이 축적이 됐을 때 소속되어 있는 회사로 인해 가지고 좀 일거리를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내가 내 것으로서 독립을 해 보겠다고 한다 그러면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은 완벽하게 하고 난 후에 인정을 받게 되면 이거는 소문으로 인해서 오다가 하지만 사실상 이 바닥이 그렇게 넓은 바닥이 아니라서 독립을 해도 또 이 일을 해도 대충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고 와서 배우면 되겠습니다.
이 직업은 어느 건축물이나 단열 같은 경우는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 조건으로서 해야 될 단열이고, 또 내압피복 같은 경우는 철골조에만 해당이 되지만 철골조가 요즘에 좀 줄어든 대신에 단열이 공사가 많아져서 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물론 이제 적성에 맞아야 잘할 수 있겠죠. 그러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섬세한 면이 있어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일이 대충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특히 우리 업종 같은 경우는 두께가 몇 밀리냐에 따라서 미리수로 이거 환산해서 두께를 책정하기 때문에 좀 섬세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깔끔하고 좀 내부적으로 구석구석 그런 데가 좀 완벽하게 시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성격상 또 좀 잘 챙기고 그런 성격 소유자가 오히려 그런 성격을 갖지 않은 사람보다는 속도도 빠르고 완벽 시공하고 모든 게 충족된 그런 건물이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내가 다 겪어본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게 내 적성에 맞고, 또 여기 이 일을 하면서 그냥 남들이 하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구를 하면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실상 뿌려야 할 것하고 안 뿌려야 할 것하고 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그 디스플레이 그 현장 같은 경우는 클린룸이라는 아주 섬세한 그런 현장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지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 공장이 기계에 손실이 엄청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클린룸을 만들어서 그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뿜칠 자재가 조금이라도 묻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닐 보양지로 안 뿌릴 곳에 보양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뿌리려고 보면 바람에 다 날려버리고 다시 또 보양을 해는 그런 그 진전 없는 반복되는 그런 현실이 닥쳐왔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기가 있어가지고 일은 해야 되는데 또 보양을 다시 해야 되니까 금액적으로도 손실이 나겠지만 공기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착안한 게 스티로폼에다가 자석을 붙여서 보양을 하는 방법을 착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했더니 속도가 한 3배 정도 빠른 속도로 공기를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도 인정을 받고 빠른 속도로 공기를 맞췄기 때문에 좋은 성과로 상도 받은 일도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열심히 하고 적성에 맞는 걸 찾아서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일이 소득 면에서도 완전히 내가 기술자가 됐을 경우에는 월 수입이 6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기술자로서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업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면서 얻는 소득보다도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고자 한다 그러면 돈도 소득도 그렇고 조금만 내가 하면 뭐든지,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적성에 안 맞은 사람도 또 여기 일을 건축을 정하지 않은 사람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적성이 맞는 사람은 한 달에 소화를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적성이 맞지 않은 사람은 2달에는 소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또 기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